둠스데이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만화책에서 결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가 더 강해져서 돌아올 때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이 존재는 슈퍼맨을 죽였고 신들에 적응했으며 차원을 주먹으로 뚫고 나왔고 죽음을 초월해 진화한 괴물입니다. 그를 쓰러뜨릴 때마다 그는 배웁니다. 다시 도전할 때마다 그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둠스데이를 마블의 영웅들과 차례로 맞붙게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둠스데이가 압도적으로 이길까요? 누가 그를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마침내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둠스데이조차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둠스데이, 진화의 최종 형태입니다. 허구 속에는 괴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둠스데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태어나거나 연민으로 길러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과학이 진화를 바라보며 진행을 빠르게 해보자 생존이다 라고 말할 때 탄생한 존재입니다. 슈퍼맨이 언젠가 고향이라고 부르게 될 크립톤이 빛나는 세계가 되기 훨씬 전 그곳은 야만적인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유리폭풍, 건물만 한 크기의 포식자들, 그리고 거의 모든 숨쉬는 존재를 죽이는 대기 속에서 혼돈이 살아있었습니다. 베르트론, 궁극의 생명체를 만들기에 집착한 크립톤의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방식은 완전히 광기였습니다. 그는 유아 프로토타입을 크립톤의 황야에 던져놓고 그것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산산조각나고 짓눌리고 불타고 질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것을 복제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모든 죽음이 그 생물의 DNA를 다시 썼고 모든 실패가 그것을 더 죽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버드 슈란의 창조물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DC 코믹스 유니버스가 둠스데이, 즉 잔혹함이 낳은 살아있는 결과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나 도덕성의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으려는 본능 그 자체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생물학적 종말 그 자체입니다. 크립톤에서 탈출한 순간부터 둠스데이의 힘은 우주의 불변상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 그를 죽인 것은 다시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야수들에게 찢겨 죽으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갑옷이 생기고 불에 타 죽으면 불에 타지 않는 몸이 되며 진공에 버려지면 공기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진화합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기로 삼습니다. 가장 약할 때조차도 둠스데이는 그렇습니다. 슈퍼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슈퍼맨은 그린 랜턴 군단의 힘을 제압하고 시간선을 파괴하는 힘을 이겨내며 신들과도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슈퍼맨과 맞먹는다는 건 둠스데이가 확실히 멀티버설급이라는 뜻이죠. 그는 원더우먼과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그 원더우먼은 멀티버스를 유지하는 신의 파동이 깃든 유물, 크로노스의 호를 산산조각낸 인물이죠. DC 코믹스 코스몰로지에서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힘의 기준점입니다. 둠스데이는 이 둘과 맞먹거나 때로는 능가하기도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멀티버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둠스데이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죠. 그는 다크사이드를 이겼습니다. 아바타나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다크사이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폭정의 개념적 화신이자 신들의 영역에 있는 그 다크사이드 말입니다. 다크사이드의 진정한 자아는 우주를 초월합니다. 그는 형상을 가진 플라톤적 이데아이며 둠스데이는 그런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아우터 버설급 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존재들이 행성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은 이것의 타당성이나 진위 여부를 정말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작가에 따르면 그게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둠스데이의 내구성은 이야기의 부조리함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는 슈퍼맨, 원더우먼, 그리고 그린 랜턴들의 합동 공격을 한 번에 버텨냈고 존재 자체를 지울 수 있는 오메가 빔도 아무렇지 않게 견뎠으며 그 빔은 스펙터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로 강력합니다. 신의 진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둠스데이가 상처를 입으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다치지 않습니다. 그를 한 번 죽이면 다음에 탈출했을 때는 다시는 같은 방법으로 죽지 않게 되는 거죠. 팬텀 존, 존재와 무우,
사이에 지평선이 없는 세계로 묘사되는 무차원의 공허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저항입니다. 둠스데이는 단순히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법칙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괴물들과 달리 둠스데이는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슈퍼맨과 속도를 맞춘 적이 있는데 슈퍼맨은 시간의 법칙을 초월한 하이퍼스페이스를 날아다녔고 소스에서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 DC 코믹스 세계관에서 창조의 근원지인 소스 말이죠. 그의 진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고 심지어 시간조차 무의미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과율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주먹과 분노를 훨씬 뛰어넘죠. 둠스데이의 몸은 변화하는 무기고와도 같아서 크립토니안의 피부를 뚫는 뼈돌기, 살을 녹이는 독, 몇 초 만에 그를 재생시키는 재생 능력,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죽음의 오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면서 에너지 방출, 순간이동, 텔레파시, 비행 능력까지 진화시켰습니다. 둠스데이는 자신의 DNA로 다른 이들을 감염시켜 새로운 둠스데이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전염성 있는 파괴이며 수년 동안 그는 에너지 흡수, 텔레파시, 영혼 공격, 심지어 존재 자체의 소멸에도 저항력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는 기화되고 분해되고 원자화되고 블랙홀에 던져지고 먼지로 변했지만 언제나 어떻게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둠스데이는 멀티버설 플러스급에서 편안하게 존재하며 슈퍼맨과 원더우먼 같은 존재들과 동등하게 주먹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전성기에는 둠스데이가 아우터버설급으로 상승하여 개념적인 신들을 쓰러뜨리고 차원의 소멸에서 벗어납니다. 그의 체력은 무한하고 진화는 끝이 없으며 그의 본성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번 둠스데이와 싸우기 시작하면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살아남는 매 순간마다 그는 당신을 더 잘 죽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지 않고 정복하지도 않으며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버트론이 처음으로 그 아기를 크립톤의 황무지에 던졌을 때 그는 단순히 생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생명 자체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집요해져서 심지어 죽음조차도 시도하는 것에 지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둠스데이는 그 선언이 육신이 된 멸종이며 뼈로 감싸진 층호, 그리고 심장이 뛰는 존재입니다. 그는 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는 이야기 자체입니다. 자, 먼저 캡틴 아메리카와 둠스데이의 대결은 사실 싸움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체급끼리의 충돌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마블 최고의 전사 중 하나로 인간 한 개의 신체와 완벽한 기술, 불굴의 의지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둠스데이는 슈퍼맨과 맞붙어 싸웠고 신들까지도 찢어버렸으며 쓰러질 때마다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방패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스티브는 그렇지 못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이 싸움이 머리로도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단 한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둠스데이가 거리를 좁히면 싸움은 끝나버립니다. 울버린에서부터 이 가운틀릿이 진짜 흥미로워지기 시작하지만 결국 결말은 똑같습니다. 로건은 진짜 괴물들과 맞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헐크와 싸웠고 토르와 주먹을 주고받았으며 찢어지는 위협에도 맞섰고 다른 누구라도 산산조각났을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발톱은 진짜고 아다만티움은 피를 흘리게 할 겁니다. 둠스데이도 무사히 끝나진 못할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둠스데이를 다치게 하는 것과 그를 멈추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둠스데이는 찢겨지고 증발되고 으깨지고 지워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는 자신을 죽인 것에 면역이 되어 돌아옵니다. 울버린이 그를 핥히고 찌르고 조각을 잘라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는 둠스데이를 완전히 쓰러뜨릴 방법도 결정타나 죽일 조건도 없습니다. 둠스데이에겐 그런 것조차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정확한 타격, 한 번의 주먹질, 한 번의 잡기, 한 번의 전력 슬램이면 충분합니다. 로건은 전장을 가로질러 도시를 가로질러 어쩌면 주 전체를 가로질러 어쩌면 바로 궤도까지 날아가 버릴 겁니다. 울버린은 치유 능력이 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치유 능력도 살아있는 멸종 사건처럼 강력한 존재에게 얻어맞아 허공에 내던져질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울버린은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둠스데이는 계속 나아갑니다.
스파이더맨은 능력이 과장평가되는 캐릭터이며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급을 뛰어넘는 상대들과 싸웠고 헤럴드급 위협과도 주먹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터는 저거너트의 힘을 가진 콜로서스를 휘청이게 했고 일반적인 스트리트 레벨 히어로라면 상상도 못할 싸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파이더맨의 어떤 이점도 여기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의 스피드, 둠스데이는 플래시도 잡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의 힘, 둠스데이는 행성을 들어올리는 존재들조차 압도합니다. 그의 거미줄은 휴지처럼 찢겨나가고 그의 스파이더 센스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를 겁니다. 피터가 피할 수 있고 시간을 끌 수 있고 영리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는 둠스데이에게 의미 있는 상처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싸우는 대부분의 괴물들과 달리 둠스데이는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지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싸움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더 빨라지고 더 잔인해집니다. 이건 지능이나 민첩성의 싸움이 아니라 멸종의 벽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며 스파이더맨은 항상 하던 대로 합니다. 그는 더 똑똑하게, 더 오래 싸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둠스데이가 그를 뚫고 지나가 계속 전진합니다. 아이언맨은 이 가운틀릿에서 실제로 전투의 템포를 바꾼 첫 번째 상대입니다. 토니는 둠스데이에게 무작정 달려들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스캔하고 적응하며 곧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리펄서 연사, 유니빔, 미사일, 그리고 억제 필드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아이언맨은 이전에도 헐크급의 위협과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토르를 비틀거리게 만들었고 분노한 헐크와 격투를 벌였으며 신들과 싸우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아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둠스데이가 계속 다가오자 아이언맨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헐크버스터가 가동됩니다. 잠시 동안은 정말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헐크버스터의 힘 덕분에 토니는 실제로 둠스데이를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착지하고 둠스데이를 건물들을 뚫고 밀어붙이며 도시 한 구역을 평평하게 만들 만큼의 화력을 퍼붓습니다. 이건 헐크와 맞서 싸우고 살아남은 것과 같은 종류의 아머입니다. 하지만 헐크에게서 살아남는 것과 헐크를 멈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둠스데이는 더 최악입니다. 둠스데이는 지치지 않고 느려지지도 않으며 기절한 채로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매번 공격을 당할 때마다 토니가 얼마나 세게 칠 수 있는지 둠스데이는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세게 방역하죠. 헐크버스터 아머는 깔끔하게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둠스데이는 시간을 주지 않죠. 아머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둠스데이가 적응하는 힘으로 강화된 장갑을 찢어버릴 때는 힘 증폭기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둠스데이가 슈트를 잡는 순간 끝입니다. 전략도 대응책도 없고 오직 압도적인 폭력만이 남죠. 아이언맨은 그 짧은 순간 동안 신처럼 싸웠습니다. 둠스데이는 멸종처럼 싸우고 헐크버스터는 실패하며 둠스데이는 거의 느려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캡틴 마블이 등장하면서 이 건틀릿이 둠스데이에게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캐럴 댄버스는 확실히 아이언맨급에 속합니다. 신체적으로 그녀는 둠스데이를 비틀거리게 할 만큼 강하고 한동안 따라잡을 만큼 빠르며 버틸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히어로를 액체로 만들 공격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녀는 헐크와 주먹을 주고받았고 토르와 맞붙었으며 행성 규모의 폭발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둠스데이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죠. 캐럴은 둠스데이를 땅에 내리꽂을 수 있고 포톤 에너지로 바로 앞에서 그를 폭격하며 공중에서도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공격적이며 집요합니다. 둠스데이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는 적응해야 하고 특히 바이너리가 등장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이너리 캐럴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별 수준의 에너지 출력, 행성 파괴, 말도 안 되는 순수한 힘입니다. 캐럴은 그를 태우거나 궤도로 날려보내고 대륙을 쓸어버릴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둠스데이는 힘에 지지 않습니다. 그는 힘에서 배웁니다. 바이너리가 그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폭발, 모든 별 수준의 공격은
둠스데이가 적응할 시간을 더 많이 줄 뿐입니다. 그는 열에 적응하고 에너지에 적응하며 힘에도 적응합니다. 그리고 캐럴과 달리 둠스데이는 파워업에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바이너리는 사라지지만 둠스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럴이 다시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면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둠스데이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그녀의 최고의 공격에도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는 몇 번만 제대로 타격을 주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버틸 수 있고 계속 싸울 수는 있지만 그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캐럴 댄버스는 둠스데이에게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하고 그의 속도를 늦출 만큼 강력하며 그를 두렵게 할 만큼 강력하지만 그가 무엇인지 멈출 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둠스데이가 이번에는 이깁니다. 글래디에이터. 이 대련에서 둠스데이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첫 번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글래디에이터 역시 그 자체로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상태일 때 그는 확실히 슈퍼맨급에 속합니다. 이 사람은 주먹으로 행성을 파괴하고 별을 뚫고 날아다녔으며 헐크급 존재들을 압도하고 베타 레이 B를 P2성이로 만들었고 원더맨을 짓밟았으며 벌컨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몇 번의 타격만으로 헐크를 순식간에 우주 가까이로 날려버렸고 빛보다 빠른 공격도 느려 보일 정도의 속도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글래디에이터는 둠스데이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힘, 속도, 내구성, 비행, 열선 시력, 그리고 순수한 코스믹 에너지 출력까지 모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초반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글래디에이터는 둠스데이를 땅에 충격을 줄 정도로 세게 내리칠 수 있고 그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 도시와 행성을 산산조각 낸 적이 있는 강력한 타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의 열선 시력은 별처럼 뜨겁죠. 그의 펀치는 너무 빨라서 흐릿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결투에서 처음으로 둠스데이가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둠스데이가 이렇게까지 완전히 압도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글래디에이터의 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둠스데이만큼 자신감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둠스데이는 상대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래디에이터는 그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으며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행성들이 그러하듯 싸움을 끝낼 만한 모든 펀치는 오히려 둠스데이에게 더 강하게 방역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별 수준의 공격도 그에게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는 이에 적응합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신들과 괴물들 그리고 제국들과 싸워왔지만 둠스데이는 계속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 그 의심이 치명적이죠. 우리는 글래디에이터가 자신을 해칠 수 없어야 할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고 더 약한 전사들에게 휘청거리고 거리의 약자들에게도 공격당해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면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의 힘도 곧바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둠스데이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믿어야만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자에게 최악의 상대입니다. 글래디에이터가 왜 이 녀석이 죽지 않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전세가 뒤바뀝니다. 둠스데이는 글래디에이터를 영원히 때려 눕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글래디에이터의 확신이 흔들릴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둠스데이는 힘을 넘어 열을 넘어 속도를 넘어 적응해서 이 싸움을 잔인하고 육체적인 난투극으로 바꿔버립니다. 최전성기의 글래디에이터는 슈퍼맨 같은 상대와 맞설 수 있지만 슈퍼맨은 실력과 경험으로 둠스데이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신념으로 싸우고 둠스데이는 그 신념을 깨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그럼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떨까요? 신체적으로는요? 이건 스트레인지에게 악몽 같은 대진이에요. 둠스데이는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내구성이 뛰어나며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스트레인지가 둠스데이와 주먹으로 맞붙으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물리적으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둠스데이가 상대하는 첫 번째 적은 그를 다치게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스트레인지는 이미 이런 적들과 싸워왔고 제압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코스믹 존재들, 다중우주적 위협을 봉인하고 존재들을 시간 루프에 가두거나 거울 차원, 포켓 현실에 가두고
심지어 한 번도 주먹을 날리지 않고 상대를 존재 자체에서 지워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는 현실을 왜곡하고 시간을 멈추고 신들을 추방하며 전장의 구조 자체를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체적인 힘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둠스데이는 피해에 적응할 수 있지만 봉인되거나 추방당하거나 시간에 갇히거나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에는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헐크나 토르와는 달리 스트레인지는 거기 서서 둠스데이의 내구성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주문, 차원 감옥, 시간 정지 또는 완전한 추방만으로도 싸움은 끝납니다. 둠스데이는 방역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둠스데이가 순수한 신체 능력에서는 스트레인지를 압도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대결은 깨집니다. 둠스데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무식한 힘이 마침내 뚫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승리입니다. 이 대결은 둠스데이가 그냥 앞으로 걸어가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싸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헐크는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헐크는 둠스데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즉 힘의 한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헐크는 화가 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대부분의 영웅들과 달리 고통은 헐크를 느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듭니다. 헐크는 대륙을 산산조각내고 행성을 금가게 했으며 지각판을 붙잡아 두었고 센트리, 토르, 심지어 추상적인 우주적 존재들과도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월드브레이커 데빌 헐크가 더 원빌로 올레의 힘을 받으면 헐크는 단순히 강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현실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무서운 겁니다. 둠스데이는 슈퍼맨과 맞붙어 싸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신들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헐크는 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둠스데이가 때릴 때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충격파가 커지고 공간이 뒤틀리며 헐크는 멸종 수준의 힘으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긴 해도 둠스데이는 분명히 여기에 어울립니다. 그는 헐크를 따라잡을 만큼 빠르고 헐크에게 상처를 입힐 만큼 잔인하며 헐크가 하는 어떤 공격도 두 번은 통하지 않을 만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정말로 종말적인 난투극이 되어 대륙이 발 아래에서 부서지고 어느 쪽도 멈출 생각도 멈출 수도 없지만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헐크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둠스데이는 무한정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둠스데이는 위협에 맞서 진화합니다. 헐크가 그 위협이 되는 것이죠. 충분한 시간, 충분한 피해, 충분한 분노가 쌓이면 헐크는 둠스데이의 적응력조차 의미 없게 만드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적응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압도적이고 불가능한 힘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정말 치열하고 잔혹하며 파멸적이지만 최정상에 오른 헐크가 결국 공정하게 승리합니다. 그럼 둠스데이와 토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요? 토르는 자신의 존재 내내 죽지 않아야 할 존재들과 싸워왔어요. 헐크, 맹고그, 셀레스티얼, 스카이파더, 갓킬러 같은 존재들이죠. 토르는 분노의 괴물들을 전에 본 적이 있지만 둠스데이는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이건 단순한 괴력만이 아니에요. 이 생명체는 슈퍼맨과 주먹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슈퍼맨은 시간선을 산산조각내고 차원을 종기처럼 찢으며 시공간 자체를 제멋대로 다루는 인물이죠. 둠스데이는 그런 슈퍼맨을 이긴 적이 있고 팬텀존에서 주먹질로 탈출했으며 지옥에서도 살아남아 그곳을 지배했고 자신을 막으려는 모든 죽음을 극복하며 진화해왔습니다. 그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많은 영웅들에게는 그게 이야기의 끝이지만 토르는 그런 평범한 영웅이 아닙니다. 토르는 단순히 묠리르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신의 힘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딘 포스만으로도 그는 스카이파더급에 오르게 되며 그곳에서는 다중 우주급 전투가 일상이고 타노스나 갤럭투스 같은 존재들과 싸워도 자동으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코스믹 파워를 다뤘던 시기, 피닉스 포스와의 접촉, 그리고 즈스의 힘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토르는 이제 순수한 육체적 괴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둠스데이는 피해에 적응하지만 토르는 단순히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코스믹 에너지 출력, 신성한 마법, 현실 왜곡 능력, 그리고 존재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들과 싸워온 힘으로 상대를 지워버리고 압도하며 그 격을 뛰어넘습니다. 토르는 둠스데이를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둠스데이가 절대 적응할 수 없는 힘으로 그냥 더 세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대와 달리 토르는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무식한 힘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저 신이 괴물을 쓰러뜨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둠스데이 대 센트리, 여기서 이 시련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센트리는 단순한 힘센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모순입니다. 천만 개의 폭발하는 태양의 힘을 가진 영웅이면서 어두운 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계나 규칙, 생존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센트리는 이미 둠스데이와 동급입니다. 그는 신들조차 산산조각 낸 적이 있습니다. 월드 브레이커 헐크와 주먹을 주고받았고 아리스를 두 동강 내버렸으며 다른 최상위급들이 겨우 느리게 만드는 존재들도 아무렇지 않게 압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소멸시킵니다. 조작, 분자 제어, 에너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투사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싸움의 모든 층위에서의 지배입니다. 센트리는 둠스데이를 분자 수준에서 분해할 수 있고 그를 조각조각 지워버릴 수 있으며 우주 곳곳에 흩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드가 그를 집어삼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센트리의 또 다른 모습인 보이드는 잔인하고 집요하며 위협이 진화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보이드는 신들을 억제했고 우주적 존재들을 공포에 떨게 했으며 다른 누구라도 죽일 만한 공격조차 아무렇지 않게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만약 둠스데이가 다시 일어난다면 보이드는 그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다시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둠스데이가 센트리를 해칠 수 있나요? 네, 한 번쯤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센트리는 완전히 분해돼도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구성했고 사실상 죽은 상태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둠스데이와는 달리 센트리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완전히 부서진 상태로 싸움을 시작하죠. 센트리가 이기고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있을 거라 압니다. 혹시 이만큼 오래 남아서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시청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런 영상을 매주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